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 맡고 있는 김진경 선생이고요. 저한테 할당이 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이제 방학 때 저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금 학년별 이제 국어 구성인데 저희 1학년 때는 교과서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근데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머니들 보셨겠지만 중간고사는 이제 교과서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모의고사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비문학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시죠. 그래서 요거는 학교마다 랜덤인데 교과서가 기본이긴 해요. 근데 지금 기말고사는 거의 대부분 학교가 문법이라서 애들이 지금 문법 조항 외우느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1학년 문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의문의 변동부터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요소 사동 피동 해가지고 쫙 배우는 건데요. 이게 고3 때까지 저희가 1학년 문법 안 하면 2학년 때 문법이 한 번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 3학년 때도 학교에서 화작하고 언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데 애들이 화작을 많이 선택을 하면 학교에서 이거를 아예 안 해버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학교에서는 이제 정시를 좀 많이 준비해 주시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얘를 아예 빼버리고 외고 같은 경우거든요. 얘를 빼버리고 아예 애들한테 언매만 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그게 맞는데 어쨌든 1학년 때 문법을 안 하고 넘어가면 얘네는 3년 내내 문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나 이제 이렇게 그 방학 때 그 학원에서 문법 특강이나 이런 걸 듣고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학년을 잘못 들어오셨죠. 네. 그래서 지금 문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1학년 때 문법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아시면 되고요. 저희 2학기 때는 여름방학 수업을 말씀을 드리면 2학기는 책 교재가 학교마다 달라도 목차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1학년 2학기에는 고전 시가하고 그다음에 고전 소설 들어오고 그다음에 중세국어 파트입니다. 그래서 1학기는 현대 문법과 현대 작품이고 2학기는 고전 문법과 고전 시가 그다음에 고전 소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 국어를 포기하는 시점이 2학기예요. 네. 1학기까지는 어떻게 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이렇게 회상을 해보시면 얘가 예비고일 겨울방학 있잖아요. 저희 그 길고 긴 겨울방학에 11월에 조기 개강해갖고 12월, 1월, 2월에 국어를 얼만큼 했냐를 좀 돌아봐 보세요. 그래서 그때 거의 국어 안 하고 그냥 수학만 했어요. 바탕만 해서 이런 아이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와요. 애들 말로는. 그래서 들어도 뭔 소린지 모르고 막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그래도 저희는 내신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규 수업을 깨트리지 않고 그 반을 그대로 유지해서 정규 수업을 가고요. 그 다음에 연합반으로 해갖고 특강이라고 어머니들이 말씀하시는데 정규와 특강이 구분 없이 똑같은 수업으로 가는데 목표는 뭐냐면 2학기예요. 아직은 1학년이기 때문에 내신을 손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거 9월에 저희가 딱 계약을 하면서 9월에 또 모의고사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1학년 모의고사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애들 심리로는 그렇지 않고요. 모의고사가 굉장히 이제 2학년을 준비하는데 또 중요한 텀이기도 해서 그 두 가지를 다 준비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초점은 뭐냐면 2학기 내신에서 손 놓지 않게 이 녀석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학기에 맞춰져가지고 커리를 짜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고전 시가하고 중세 문법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배웠던 훈민정음 있잖아요. 그래서 훈민정음 용비어 첨가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강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 여름방학에 훈민정음이나 용비어천가 이 작품을 이렇게 해석하고 분석하는 수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여름방학이 짧으니까. 그런데 그건 의미가 없고요. 내신은 내신답게 하시면 돼요. 저는 항상 논리가 뭐냐면 내신은 범위가 잡혀 있으면 그 안에서 그 작품은 그때 8주 동안 8번에 걸쳐갖고 애들 머릿속에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뇌를 열어서 이렇게 넣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그 8번에 제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이미 깔고 왔어야 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 시가면 고전 어휘를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중세 문법이지만 저희가 15세기 국어를 하지만 예전에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 시험 문제가 중세 국어만 냈어요. 문법만.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점점점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중세 국어와 현대 문법을 엮어서 내세요.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현대 문법을 모르는 애들은 이것만 한다고 방학 동안 이것만 한다고 해서 절대 따라가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대문학에서는 저희가 현대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방학 때 꼭 집어넣는 게 얘인데요. 시 개념하고 소설 개념인데 요거는 제 수업 들으면 겨울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는 수업이고요. 그렇게 해서 갔을 때 고3에 갔을 때 정말 탄탄한 개념으로 개념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고 오는 애들이고 얘가 지금 고2 문학 파트에서는 얘가 거의 7, 8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개념 갖고 선생님들이 문제 내시는 거라서 개념 수업은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쓰는 개념, 소설에서 쓰는 개념이 100개, 80개 모아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그걸 한 번에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예비고일 때 요 수업을요, 선생님들이 작품을 분석하시면서 작품 안에 녹여가지고 설명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개념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한 번에 모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법 쓰였어, 음성상징어 쓰였어, 막 이런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이면 뭔데 이런 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걸 개념을 알았을 때 문제를 봤을 때 얘가 왜 틀린지를 알고 푸는 거지 애들이 거의 이제 국어의 매력이 다 지우면 2개가 남는 거잖아요. 2개 남아서 하나 찍었는데 틀렸어요. 나 진짜 운 더럽게 없어 이러거든요. 그게 실력이에요. 운이 아니고. 그래서 찍었는데 맞았어요. 그러면 너는 행복 일정량의 법칙이 있는데 수능에서 찍을 걸 지금 썼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절대 찍지 마. 알고 풀자. 그 개념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 수업 시간에 이게 방학 때마다 들어갈 거고요. 자, 고전문학이에요. 고전문학은 작품을 절대로 작품을 가지고 해석하지 않아요. 저희가 여름방학이 4주, 5주밖에 안 돼서 정말 짧기 때문에 작품을 독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2학년 과정에서 하는 거고 1학년들 지금 여름방학에는 고전시가 이거 시대별 흐름 파악 이런 거 안 하고요. 어휘 정리할 거예요. 여기 개념과 어휘 정리. 그래서 고전시가는 그냥 외계어예요. 얘네 저희 한국말도 잘 모르잖아요. 제 수업하다가 니네 나라로 갈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글도 모르는데 요건 거의 고전 어휘는 한자고요. 그 다음에 옛날 어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게 외계어예요. 그래서 요것도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요거를 외우고 들어가야지만 외부 작품 들어오는 2학기 때 저희 교과서에는 몇 작품 안 나와요. 고전 시가가 한 3개, 4개 나오는데 그거와 엮이는 게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아주 짧은 시조가 3개가 나오지만 그 삼위인국, 송미인국 아시죠? 저희 정철 오빠. 네, 그분의 작품들을 2학년 문학이 내려와서 계속 그거를 외부 작품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긴 글을 어휘를 모르고는 절대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휘부터 잡아가지고 필수적인 거, 정말 외워야 되는 것만 외워가지고 저희가 2학기 시험 보는데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문법인데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요거는 저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먼저 할 건데 현대 문법에서 품사 파트 먼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15세기 국어에 쓰이는 뭐 주격조사, 목적격, 그다음에 부사격 조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현대 문법 품사에서 조사를 엮어서 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품사가 안 되면 얘를 아무리 외워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내신에 들어가서 이제 정말 미치겠다 한 게 뭐냐면 명사, 대명사, 수사도 모르는 애들을 앉혀놓고 이 15세기 국어하고 연결해갖고 빨리 찾아봐라고 하거든요.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8번, 내신을 8번을 돌려도 100점이 나오기가 힘든 거 아시죠?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도 되게 힘든데 여기서부터 하고 있자라면 제가 보강을 계속 때릴 수밖에 없어요. 너 나와. 다 같이 안 되니까 이제 제가 끊어가지고 제 연구실로 불러서 너 무슨 요일 몇 시에 와, 몇 시에 와 해가지고 계속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학 때 한 번은 돌려야 돼요. 그래서 제발 요거는 안 들으셔도 돼요. 다른 학원에 막 특강 굉장히 많이 깔리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15세기 국어 특강 뭐 그런 거 깔리는데 아니고 현대 문법의 품사 파트를 짚고 가셔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여기 가가지고 얘하고 연계를 해요. 킬러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 얘 해석해봐 이거 뭐야 요즘에는 그런 형태로 절대 나오지 않아요. 요게 이제 아이들 2학기에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문이 나오고 1, 2, 3, 4번 이거 선택지 보이시죠? 이 선택지는 선생님이 한 번도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문을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고 요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그냥 외계어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다 해석할 수 있게 이런 거 외우는 거예요. 세안구절 나오면 절개야, 대나무 이런 걸 저희가 키포인트로 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막판에 안 되면 야 고절이 들어가면 무조건 찾아.
100고 들어가면 무조건 돼.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불안하죠. 그러니까 최상위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도 저희가 보장받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요즘에는 거기까지 가려면 이걸 다 하나하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작품으로는 못 봐요. 고전시가 작품으로는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휘를 외워서 그 어휘가 들어가 있으면 주제가 뭐구나 그 어휘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를 하면 고전시가 절대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겨울방학에 저랑 했던 애들은 지금도 그거를 떠올리면은 딱 이거 뭐야 그럼 말을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러면 애들이 저 새끼 뭐래? 막 이러거든요. 저희끼리 통하는 외계어인데 그게 제가 예찬하는 주입식 교육의 성과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제일 좋은 게 주입식 교육이지?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요. 네. 네, 요겁니다.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요거 훈민서금인데요. 이런 것들 밑줄 쳐놓고 해석해봐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조사 형태를 찾아봐라. 그래서 문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조사가 현대국어의 조사와 뭐가 같니? 라고 물어보는 것들이거든요. 문법을 모르면 절대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고사 저희 2학년,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 바로 보는 거고요. 난이도가 중간에서 기말 올라갈 때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적응을 못하고 여기서부터 손을 놓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방학 때는 기출문제까지 싹 다 풀려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어휘 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를 기출문제를 통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준비를 할 겁니다. 이게 다 아이들이 풀어온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공략 그 심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규 수업과 다르게 요거는 어머니들이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내신 때 내신 준비하고 있으면 모의고사가 걱정되는 애들은 선생님 모의고사 어떻게 해요? 라고 걱정을 해요. 그러면 내신 준비할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모의고사 문제 뽑아주고 다음 주에 와갖고 나한테 질문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모의고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여름방학에는 할 수가 있어요. 건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 요거는 따로 신청하시는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희망자에 한해서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화요일과 목요일이 깔려 있고요. 세 타임이 있어요. 그 세 타임 중에서 한 타임을 들어오시면 되는데 요것도 거의 이제 3시간을 잡으셔갖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오면은 여기에요. 어떤 아이들이 하냐면 1학년 아이들 거의 다 이제 두려움이 있죠. 모의고사에 시간 내에 못 풀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조절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내 약점이 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45문제가 있으면 아이들이 거기서 다 약점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을 보시면 비문학 지문 내에서도 아이가 틀리는 유형이 있어요. 비문학 한 세트에 문제가 4개라고 하면 얘가 4개를 다 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얘가 약점만 틀린단 말이에요.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찾아내는 건데 와가지고 일단은 80분 동안 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거 되게 아까워하시거든요. 선생님 3시간 수업 거의 이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개별로 달라요. 어떤 애는 2시간 만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애는 뭐 3시간, 4시간도 있다 가는데 80분을 그 안에 들어가는 거 너무 아깝다. 애가 집에서 풀어오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저는 요게 중요해서 요걸 하는 거예요. 불러서 시간을 재서 OMR 작성까지 하면서 얘가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수능은 내신도 마찬가지지만 시간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신이 막바지잖아요. 지금 할 때 뭐 하냐면 애들 시간 재갖고 기출문제 만들어가지고 시간 내에 푸는 거 연습하거든요. 왜냐면 내신도 저희 점점 올라갈수록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옮겨 적다가 시간 끝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을 재가지고 풀거든요. 그래서 국어는 내신이나 모의고사나 막판에는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전 모의고사 절대 숙제로 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걔가 어떻게 푸는지 모르잖아요. 저 스카 가서 시간 재고 풀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와갖고 푸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80분 동안 어디까지 푸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답안지 배부하고 1차적으로 자기가 오답을 하고요. 채점만 하고 해설지는 제가 다시 거둘 거예요. 그래서 해설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오답을 할 거고요. 그냥 애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거든요. 해설지가 없으니까. 근데 해설지 없는 상태에서 1차 오답을 해서 저한테 검사 받고 제가 이제 다시 해와 하는 거 있으면 2차로 가갖고 다시 하고 3차로 다시 오고 하면서 계속 오답 체크를 하게 되는데 요거예요. 이게 분석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문학과 문학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작품의 종합적 감사, 뭐 문맥점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유형이거든요. 문제가 45문제지만 모의고사 유형 자체가 몇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유형을 돌리는 거야. 작품은 다른데. 그래서 이거를 체크하게 하면 이 서술상의 특징 틀린 애들은 요거만 틀려요. 이거 다 틀리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약점 유형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아이가 집에 갈 때 개별 과제가 나가요. 그래서 걔는 서술상의 특징만 50문제를 모아줘요. 그러면 애들이 아싸, 왜냐면 평소에 제 숙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싸 하고 가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이제 욕하면서 들어와요. 18 나면서 왜 지문이 50개예요. 요거 한 지문에서 요거 골라낸 거잖아요. 얘는 요거 풀 필요가 없어요. 요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50개를 가지고 와서 풀어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왔을 때는 모의고사 풀고 개별 과제 저랑 하는데 어머니들이 이제 모의고사는 그럼 어떤 거 쓰시나요? 하는데 첫날은 제가 아는 애들은 물어봐가지고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데 처음 온 아이들은 오기 전에 저한테 얘는 모의고사 어디까지 풀었고 모의고사 등급이 뭡니다라고 하면 걔한테 맞춰서 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같이 보는데 두 번째부터는 개별로 나가요. 그래서 1학년이지만 2학년 거 풀 수도 있고 1학년 아이가 고3 초반까지 다 정리하고 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 생각하기에 우리 애는 다 풀었는데 얘한테 맞춰진 게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개별적으로 맞춰서 가고 사설 모의고사 가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모의고사는 많이 오픈이 돼 있어서 애들이 많이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배제를 시키고 사설에서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에서 그 다음에 교육청인데 아이들이 이제 많이 공개되지 않은 만약에 학년 1학년이면 2학년 거 이런 거 선별해가지고 풀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 지금 수업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못 받아요. 한 반당 10명이 마감이고요. 요거는 조기 마감이 되기 때문에 신청은 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규 수업과 다르게 가는 수업이고 정규 수업 들어오고 모의고사 한 번 들어오면 최상의 커리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방학 때. 이거는 이제 제가 내신 때 시험 대비 방법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수업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세 문법하고 품사하고 고전시가하고 그다음에 여기 개념 수업이 들어가요. 시하고 그 소설 개념 수업 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목요일 6시하고 토요일 2시, 일요일 6시 타임에 이제 깔려 있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심화 수업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과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이시니까 요거는 필수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1, 2, 3이 다 진행을 하는데 고3 아이들이 이제 6월 모평 끝나고 아주 그 수업에 대해서 이 수업에 대해서 되게 목말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3 애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래서 이제 고1 아이들도 이제 해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선점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시작 시간이에요. 화, 목인데 9시 반 시작, 10시 시작, 10시 반 타임 시작하는 그 시작 시간이니까 여기에서 우리 애는 뭐 여기 이 중에 하나를 보내고 싶다고 요거 하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목요일 날 뭐 10시 반 타임이다. 그러면 하나. 애가 해보고 엄마 나는 일주일에 2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름방학이 짧으니까 2번씩 들어오시는데 2번 하고 싶다 그러면 화요일 한 타임, 목요일 한 타임 정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가는 수업이고요. 이 수업을 제가 방학 때마다 맨날 고민을 해요. 깔까 말까. 왜냐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 시간이 개별 아이 한 명 한 명한테 맞춰갖고 다 모의고사도 다 자료를 다르게 만들어야 되고 아까 말씀했던 개별 과제도 다 다르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는 원장님들은 야 그거 남는 것도 없는데 하지 마 막 이러는데 저는 저희 아이들 이제 제 수업 듣는 아이들한테 그냥 의리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근데 효과는 굉장히 좋아서 아이들이 알고 이제 방학 때마다 찾아오는 수업이고요. 그 왜 기숙사여가지고 평소에 못 나오는 아이들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방학 때마다 찾아와서 이제 듣게 되는 수업이에요. 네, 저한테 지금 26분에 나오라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이 빨라서 어머니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정리를 하면 2학기 내신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2학기 내신을 하는데 개념에서 떨어지지 않게 개념부터 잡을 거예요.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 이제 개념 수업으로 그 시하고 소설 개념을 잡을 거고, 그다음에 중세국어 하는데 현대 문법의 품사 파트부터 잡아가지고 같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고전시가 외부 작품 해석할 수 있게 어휘 같은 거 다 외워가지고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하면 한 5번, 그다음에 한 4번, 5번 정도 나오는 수업인데 그 안에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예전에는 어떤 분들이 많았냐면 야, 그 4번밖에 안 되는데 국어 시간이 어딨어. 너 내신 보니까 수학이 어렵잖아요. 또 내신 따기가. 수학이 급하니까 우리 이번 여름방학에 수학에 몰빵 해보자 해갖고 일주일 그냥 수학을 넣으세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다시 들어오면 저는 막 미치겠어요. 그래서 겨울방학에 다 들었어야 하는 아이들도 수학도 몇 번 돌리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나오잖아요. 국어도 문법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개념 다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들었어도 다시 반복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겨울방학에 지금 2학기 과정까지 다 끝내놨어요. 아이들한테 너네 2학기에 가야 돼. 훈민정음 파트까지 고전시가 막 다 끝내놨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다시 하는 이유는 애들이 다 리셋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수업인데 개념이 아주 깊게 들어가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쏙쏙 가지고 갈 거니까 요거는 모든 학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커리가 같아요. 목차가 같아요. 이렇게 출판사는 다르지만 국어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문법의 품사 단어법이 개념. 네. 이거는 지금 고1 기말고사 범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품사는 지금 기말고사 범위에서 없어요. 그래서 품사 파트는 고등학교에서 절대 범위, 내신 범위로는 안 들어가는 건데 그걸 알고 있어야만 중세국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꼼꼼하신 분은 품사부터 다시 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는데 학교에선 거의 안 해주세요. 니네 중학교 때 배웠지? 라고 하시는데 중학교 때 아이들 문법은 고등학교와 연계가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어휘 자체도 다르고요. 중학교가 거의 20%만 들어간다면 고등학교는 그 외적인 게 굉장히 많이 깊게 들어가는 거라서 거의 안 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수업을 듣지 않았다라면 중학교 수업만으로는 국어는 고등학교 연계가 안 돼요. 그냥 단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 이제 많이 이렇게 뒤통수 맞으셨잖아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는 그냥 100점이었어요. 뭐 자습서만 풀어도 거의 막 A였는데 근데 고등학교는 안 그러잖아요. 한번 당해 보시니까. 그래서 국어는 연계가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는 수업이거든. 품사 파트는 절대 애들이 중학교 때 배웠지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한 번도 짚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는 의문의 변동 들어오고 뭐 사동피동, 높임법, 시제 여기까지가 1학기 문법이에요. 네,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